안녕하세요. 하루를 정리하는 뉴스입니다. 일본 정치에 미묘한 변화의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의 지지율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눈에 띄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 줄곧 60% 후반대에서 70% 안팎을 유지해오던 지지율이 처음으로 50%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 하락의 분기점으로 중의원 해산 결정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높은 지지율을 기반으로 의회를 여당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일본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 해산을 공식화했습니다. 정권 출범 초기의 강한 지지세를 선거 승리로 연결하겠다는 전형적인 정치적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유권자 다수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이 1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일본 유권자 20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57%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조사 당시의 67%에서 무려 10%포인트나 하락한 수치입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9%로 상승했습니다. 신문은 내각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지지율이 뚜렷하게 하락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방송 ANN이 같은 시기에 실시한 조사에서도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57.6%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 전보다 5.4%포인트가 떨어진 결과입니다. 교도통신의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63.1%로 다소 높게 나왔지만 이 역시 이전 조사보다 4%포인트 이상 하락한 수치였습니다. 조사 방식과 표본에 따라 수치에는 차이가 있지만 공통된 흐름은 분명합니다.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무조건적 기대감이 처음으로 꺾였다는 점입니다. 그 배경으로 가장 많이 지목되는 것이 바로 중의원 해산입니다. 이번 중의원 해산은 국정 운영상 불가피한 선택이라기보다는 여당 의석 확보를 위한 정치적 판단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퍼졌습니다. 특히 2026 회계연도 예산안이 아직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회를 해산한 점이 비판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3%가 중의원 선거보다 예산안 통과를 우선시했어야 했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선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응답은 26%에 그쳤습니다. ANN 조사에서도 현 시점에서 중의원 선거를 치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한 비율은 27%에 불과했습니다.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58%에 달했습니다. 교도통신 조사에서도 중의원 해산에 대해 반대가 찬성을 앞섰습니다. 즉, 다카이치 총리의 판단이 정치적 계산으로 보였다는 점이 지지율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지율이 하락했지만 정권 교체를 원하는 여론은 여전히 낮다는 점입니다. ANN 조사에서 자민당이 포함된 현 정부가 계속되기를 바란다는 응답은 54%였습니다. 자민당이 없는 정부로 교체되길 바란다는 응답은 28%에 그쳤습니다. 즉,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불만은 있지만 대한 세력에 대한 신뢰는 형성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자민당의 정당 지지율은 여전히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투표 기준으로 마이니치 조사에서는 자민당이 31.5%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중도개혁연합은 14.7%에 머물렀고 다른 정당들은 한 자릿수 지지율에 그쳤습니다. 교도통신 조사에서도
자민당은 29.2%로 1위를 기록했고 중도개혁연합은 11.9%였습니다. 단일 선거구에서도 여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야당 후보보다 크게 앞섰습니다. 이는 다카이치 총리 개인의 지지율은 흔들리고 있지만 자민당 체제 자체는 여전히 견고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중도개혁연합에 대한 냉담한 시선입니다. 공명당과 입헌민주당이 손잡아 새롭게 출범한 중도개혁연합은 정권 대안 세력을 자처했지만 기대치는 높지 않았습니다. ANN 조사에서 기대가 크다는 응답은 26%에 그쳤고 기대가 없다는 응답은 62%에 달했습니다. 정권에 대한 불만이 곧바로 야권 지지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일본 정치 특유의 안정지향적 성향이 이번에도 그대로 드러난 셈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보수 성향이 뚜렷한 정치인으로 강한 리더십과 분명한 노선을 앞세워 초기 지지율을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중의원 해산은 그 강한 리더십이 독단으로 보일 수 있다는 위험성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물가 상승과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선거에 막대한 비용을 쓰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총선에는 약 855억엔, 우리 돈으로 약 7,900억 원이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지난 중의원 선거보다 수십억 엔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교도통신은 정부가 비상기금을 사용해 이 비용을 충당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물가 상승과 인건비 증가 속에서 이 같은 선거 비용이 국민 생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후지 뉴스 네트워크와 산케이 신문이 실시한 또 다른 조사에서는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이 70%를 넘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조사에서도 전월 대비 지지율은 하락했습니다. 즉, 조사기관에 따라 수치는 다르지만 하락 추세 자체는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의원 해산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응답도 절반을 넘었습니다. 국민 생활과 물가 대책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는 응답도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을 종합하면 현재 일본 정치는 이중적인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정권 교체를 원할 만큼 분노가 크지는 않지만 정권의 판단에 무조건 박수를 보내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여전히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제는 모든 결정을 지지율만으로 밀어붙이기 어려운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이번 중의원 해산은 정권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정권의 한계를 드러낸 결정이 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총선 결과에 따라 다카이치 총리는 더 강한 리더십을 확보할 수도 있고 반대로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일본 정치가 다시 한번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다는 점입니다. 지지율 하락은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다카이치 정권의 향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 하루를 정리하는 뉴스였습니다.